자, 이매숙, 박준영 이 두 후보자 사실상 이 이른바 정의당의 데스노트라고 하죠. 이 데스노트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이매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국민의 눈높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후보자들 아니냐. 이런 의견이 당내에 다수 있고요. 일단 두 후보자는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아마 어렵다고 보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른바 슈퍼 화요일이었던 바로 어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결과적으로 보고서가 채택된 인물은 딱 한 명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매숙, 박준영 후보를 비롯한 나머지 4명은 야당 동의 없이 과연 임명이 될 수 있을지 교수님, 어제 김성환 평론가는 저희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거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면 정권 말기에 여당과 청와대가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여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여론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느냐를 좀 추이를 볼 것 같고요. 여론은 정말 이 두 명에 대해서 특히 이제 두 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여론이 정말 악화된다고 하면 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권 말기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정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예요. 사실은 청문회가.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네. 아마 정부가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근데 과거에는 임명동의안이 이 통과가 되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은 무조건 일단 임명을 강행해 왔거든요. 거의 한 29차례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임명 동의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임명 동의안보다는 여론의 추이를 더 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야당 입장에서 반대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지금 한 명만 채택이 됐으니까 뭐 반대하실 수 있는데 그거보다 아마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서는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냐를 더 많이 볼 거예요. 네. 여론이 정말 이 정도면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뭐 결정을 할 것 같고 저는 다른 것보다 아까 저한테는 뭐 기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연구윤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물건 들어온 문제야, 부인 문제이고 또 그건 만약 탈세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네. 세금 내고 사과하면 되는데 18편이나 되는 제자의 논문에 남편의 이름이 같이 올라가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교수지만 학자가 학생들의 논문에 본인의 이름을 올리는 것도 최소화해야 돼요. 정말 컨트리뷰션, 기여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정확히 따지고 기여가 없으면 이름 올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도 교수가 하는 일은 지도하면서 조언해 줄 수 있죠. 근데 조언해 줬다고 이름을 다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더욱 남편이 다른 학교 교수신데 그분의 이름이 18편의 제자의 논문에 같이 이름이 올려 있다고 하는 것은 네. 이건 학계에서는 연구윤리 진실성 문제에 상당히 큰 문제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